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라서 더 말하지 못한 것들이 생깁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이 어느새 긴 침묵이 되고 그 침묵은 오해가 되어 마음의 거리를 만들기도 하지요. 특히 엄마와 딸 사이는 더 그렇습니다.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툴고 걱정하지만 말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끊지 못한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진심,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버린 모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잠시 망설였다.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딸이라는 두 글자가 요즘 들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 잔소리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 예전처럼 밝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어딘가 선을 그어놓은 듯한 목소리였다. 정희는 그 짧은 한마디에 이미 마음이 내려앉았다. 요즘 잘 지내냐? 괜히 묻지 않아도 될 말을 먼저 꺼냈다. 그냥요. 딸은 짧게 대답했다. 정희는 그 그냥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예전 같았으면 회사 이야기, 아이 이야기, 한숨 섞인 투정까지 줄줄이 나왔을 텐데 말이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대화는 문장도 되지 못한 말들로 끊어졌다. 정희는 결국 참다 못해 말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짧아졌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딸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말했다.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서요.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뚝.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정희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못한 채 한동안 앉아 있었다. 가슴 한켠이 서늘했다. 내가 또 뭘 잘못 말했나? 사실 정희는 몰랐다. 자신의 말들이 딸에게 어떻게 쌓여왔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 키우는 게 그게 아니야. 내가 너 나이 땐 말이야. 이 모든 말들이 걱정해서 나온 것이란 걸 딸도 알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딸은 그걸 믿지 못함으로 부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방금 끊긴 통화 기록을 다시 눌러봤다. 이미 통화는 종료된 상태였지만 왠지 모르게 다시 연결될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정희는 무심코 통화 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핸드폰 너머에서 작게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있었다. 아, 진짜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더 힘들어. 정희의 손이 굳어버렸다. 숨 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그녀는 그대로 멈춰 있었다. 딸의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왔다. 누군가 옆에 있는 듯 했다. 엄마는 항상 내가 부족한 것처럼 말해. 난 그냥 인정받고 싶을 뿐인데. 그 순간 정희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딸의 마음이 전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정희는 아직 이 통화를 끊을 수가 없었다. 정희는 숨을 멈춘 채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직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끝낼 수 있는 전화였지만 정희는 차마 그러지 못했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애 키우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벅찬데 엄마랑 통화하면 꼭 시험 보는 기분이야.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험이라니.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으로 딸을 대한 적이 없었다. 그저 걱정이었고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내가 뭐 하나 잘했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나 싶어. 딸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엄마는 항상 그건 아니지. 조심해라. 더 잘해야지. 그 말들만 하잖아. 정희는 그제야 떠올랐다. 딸이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밤잠 못 이루며 울던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던 날. 그때 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애는 원래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그 말 뒤에 그래도 고생 많다라는 말은 끝내 덧붙이지 못했었다. 나도 엄마한테 기대고 싶은 날이 있어. 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근데 엄마는 항상 강해야 한다고만 말하잖아. 괜찮아야 하고 참아야 하고. 정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딸이 어릴 적 울다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 아이만큼은 절대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가장 힘들 때 자신의 말이 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희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엄마는 몰라. 딸이 말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소리도 없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다. 그제야 정희는 깨달았다. 딸은 멀어진 게 아니었다. 그저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정희는 핸드폰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바로 옆에서 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데.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사랑이 가끔은 너무 무거워.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딸을 위해 해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과연 딸에게는 어떻게 전해졌을지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딸은 그 미안함을 아직 알지 못했다. 정희 역시 지금 이 진실을 들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통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정희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 말을 들은 이상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척 다시 전화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걸. 정희는 결국 전화를 끊었다. 화면이 어두워지는 순간 마치 딸과의 사이도 함께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딸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시험 보는 기분이야. 인정받고 싶을 뿐인데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 정희는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자기 딸에게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옳지 않다고 믿어왔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희는 울지 않았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대신 더 단단해졌고 그 단단함을 딸에게도 가르치려 했다. 엄마는 늘 강해야 한다. 그 말이 얼마나 딸을 외롭게 만들었는지 정희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딸이 어릴 적 쓰던 작은 이불을 꺼내 괜히 한번 만져보았다. 이불 끝자락은 헤어졌고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만큼 크는 동안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가 너무 많은 말을 했구나. 정희는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침마다 챙겨주던 반찬, 아이 맡아주겠다며 달려가던 주말, 필요할 때마다 꺼내 쥐어주던 용돈.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딸에게 필요한 건 그보다 더 단순한 말이었을지도 몰랐다. 잘하고 있다. 수고했다. 엄마는 내 편이다. 정희는 그 말들을 한 번도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습관처럼 움직이던 손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다. 식탁 위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떠먹다가 정희는 문득 깨달았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딸의 진짜 마음을 영영 모른 척하며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정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까, 문자를 먼저 보낼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몇 번이고 멈췄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괜히 그 얘기를 꺼내면 더 멀어질 거야. 지금이 아니면 더 늦을지도 몰라.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엔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천천히 문자 한 줄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정희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마음의 벽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문자 입력창에는 단 한 줄도 채워지지 않은 채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다. 잘 지내? 입력했다가 지웠다. 너무 아무렇지 않은 말 같았다. 어제는 바빴구나. 이 문장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말 같아서였다. 정희는 결국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아침 햇살이 조용히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정희는 어제 들었던 딸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인정받고 싶을 뿐인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정희는 그제야 알았다. 딸이 원했던 건 해결책도 조언도 아닌 그저 자기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이번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며 써내려갔다. 어제 전화. 엄마가 조금 더 듣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희는 잠시 멈췄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딸 앞에서 사과하는 건 마치 자신이 그동안 틀려왔다는 걸 모두 인정하는 것 같아 겁이 났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이대로 딸과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정희는 다시 글을 이어갔다. 엄마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안 해준 것 같구나. 손끝이 떨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희는 잠시 고개를 숙여 숨을 고르고 다시 입력했다. 엄마는 늘 걱정이 먼저라서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문자를 다 쓰고 나서도 정희는 바로 보내지 못했다. 이 문자가 딸에게 어떻게 닿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괜히 또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정희는 결국 문자를 저장만 해둔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오후 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엄마, 어제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정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은 여전히 자기 탓을 하고 있었다. 정희는 그제야 결심했다. 더 이상 딸 혼자만 사과하게 두지 않겠다고. 그녀는 저장해 두었던 문자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더 덧붙였다. 엄마는 내 편이라는 말 이제라도 꼭 해주고 싶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문자가 전송되었다는 표시가 뜨자 정희는 의자에 기대어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직 딸의 반응은 오지 않았다. 정희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 한 통의 문자가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있을지 정희는 알 수 없었다. 정희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1시간 넘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그러나 번번이 다른 알림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조금씩 기울어갈 즈음 마침내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다. 정희는 숨을 고르고 화면을 켰다. 딸이라는 이름 아래 짧은 문장이 떠 있었다. 엄마, 문자 보고 한참 울었어요. 정희의 눈가가 단번에 뜨거워졌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다음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해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 한 줄이 정희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에 딸이 혼자서만 마음을 삼켜왔을지
비로소 실감이 났다. 잠시 후 딸의 문자가 이어서 도착했다. 사실 엄마한테 그런 말 듣고 싶었어요.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말. 정희는 문자를 읽다 말고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마치 딸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 체온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이전 같았으면 쉽게 나오지 않았을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숨기고 싶지 않았다. 딸의 답장은 조금 늦게 왔다. 아마도 글을 고르고 또 고르느라 시간이 걸린 듯 했다.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정희는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딸에게 그런 마음까지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괜찮다. 그 말 대신 정희는 이렇게 썼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 솔직해줘서 고맙다. 문자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서로의 말 사이에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었다. 그날 저녁 딸은 마지막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다. 엄마, 다음에 시간 되면 얼굴 보고 얘기해요. 정희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얼굴 보고라는 말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다. 그래, 엄마가 갈게. 짧은 답장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해졌다. 전화기 너머에서 시작된 진실은 이제 문자 몇 줄을 지나 조심스러운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희는 느꼈다. 아직 모든 오해가 풀린 건 아니지만 서로를 향한 문은 조금 열렸다는 것을. 약속한 날 정희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다. 괜히 늦을까 봐서도 아니었고 딸을 재촉하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가만히 있질 못했다. 딸이 사는 동네 근처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한 채 잠시 밖에서 숨을 골랐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카페 안은 조용했고 창가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 정희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문을 열었다. 카페 안에서 딸은 이미 와 있었다. 두 손으로 컵을 감싼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잠시 돌렸다. 엄마, 딸이 먼저 일어나며 말했다. 정희는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서로 마주 앉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 전까지 두 사람은 컵 대신 테이블 위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희는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은 조언도 평가도 아닌 처음으로 건네는 질문이었다. 딸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엄마한테는 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희는 그 말에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딸은 놀란 듯 정희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조금의 경계와 조금의 기대가 섞여 있었다. 엄마는 내가 약해질까봐, 넘어질까봐 늘 앞에서 잡아 끌려고만 했어. 정희는 손을 꼭 모았다. 근데 그게 내겐 숨막혔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딸의 눈가가 조용히 붉어졌다. 저도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절 믿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지.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줄은 잘 몰랐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엄마가 말을 안 해서야. 그 말에 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희는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커피가 나왔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컵에 손만 얹고 있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꺼냈다. 앞으로는 엄마가 먼저 묻고 먼저 들을게.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조금씩 말해볼게요. 그 짧은 대답이 정희에게는 오래 기다린 약속처럼 느껴졌다. 카페를 나설 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지만 예전처럼 멀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정희는 그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는 있었다. 이제야 모녀의 시간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카페 문을 나서자 저녁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다. 해는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정희와 딸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아까보다 어깨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지만 서로 일부러 의식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엄마, 집까지 걸어가요? 딸이 먼저 물었다. 그래.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가자. 발걸음에 맞춰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인도 위로 길게 늘어졌다. 정희는 그 그림자를 보며 딸이 어릴 적 손을 잡고 등굣길을 걷던 날들이 문득 떠올랐다. 그땐 딸의 손이 너무 작아서 놓칠까봐 더 꽉 잡고 걸었었다. 엄마, 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희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다. 딸의 표정은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어떤 말? 정희가 물었다. 엄마가 제 편이라고 했던 거요. 정희는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대답했다. 그 말 진작했어야 했는데.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속에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금은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다.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딸은 걸음을 멈췄다. 정희도 따라섰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사실 어제 전화 끊고 나서 엄마가 상처받았을까봐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희의 가슴이 잠시 멎는 듯 했다. 그날 밤 딸이 혼자만 힘들었을 거라 짐작했을 뿐 이런 마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엄마도 정희가 말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줬다는 게 고맙다. 딸은 조용히 웃었다. 우리 서로 너무 혼자 생각만 했죠. 정희는 그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서로를 위한다는 이유로 각자의 마음속에서만 답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집 앞에서 헤어지기 전 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 다음엔 전화 말고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정희는 그 말이 어찌나 반가운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을지도 모른다. 그래. 정희는 짧게 답했지만 그 한마디에 진심을 모두 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가며 마치 오늘의 시간을 되짚어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말해줘야 하는 거였구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진실은 이제야 정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정희는 알았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딸과 함께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정희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잠시 현관에 서 있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멈춰선 느낌이었다. 조용한 집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그 소리가 오늘 하루를 차분히 정리해 주는 것 같았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아까 카페에서, 집 앞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 내내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말이 많지 않았던 딸.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예전과 다른 온도가 있었다. 정희는 문득 어제의 전화를 떠올렸다. 끊지 못한 채 듣게 된 진실. 그 순간은 아팠지만 만약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오늘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참 늦었지. 정희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당연히 먼저 알아줬어야 할 마음을 이제야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여전히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정희는 처음으로 조금 안도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그렇게 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희의 어머니 역시 늘 말이 없었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 정희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그저 강함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건네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고 사람의 마음도 그때와는 달라져 있었다. 정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딸과의 문자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내려갔다. 짧은 문장들 사이사이에 서로의 조심스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희는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딸은 멀어진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정희는 천천히 딸의 이름을 저장한 화면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제는 이름 앞에 붙은 딸이라는 두 글자가 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잠들기 전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오늘 와줘서 고맙다. 엄마도 내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엄마, 저도요. 조금은요. 정희는 그 문장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화해도 모든 오해의 해소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된 밤이었다. 정희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자주 말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정희는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늦게 알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진실은 그렇게 모녀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데려다 놓았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